사랑하는 내 반려견을 위해 긍정적인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보호자님은 없습니다. 그저 긍정교육은 통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할 뿐이죠. 하지만 칭찬의 교육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보호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이나 간식과 같은 보상물을 이용하여 가르치기만 하면 긍정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 자극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하는데요. 특정 문제 행동을 멈추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할 때 간식에만 집중시키며 보호자를 따라 걷게 만드는 것, 장난감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서 시선을 빼앗는 것, 입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간식을 보여주는 것, 앉아나 기다려와 같은 특정 동작을 시키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반응들은 순간적으로 반려견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올바른 소개가 진행된 근본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 행동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려견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을 해주는 보호자로 인해 행동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칭찬만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칭찬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우리의 반려견들이 더 이상은 임시방편에 속지 않고 보상물의 유혹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자극에 대한 불쾌감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보호자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자의 학습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칭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 시에 줄당김이 아주 심한 상태일 때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고 되돌아왔을 때 칭찬을 하고, 짖을 때 캔넬에 들어가게 하여 칭찬을 하거나 블로킹을 하여 짖음이 멈추었을 때, 깨물지 않고 앉았을 때 칭찬을 하는 등 외적인 행동만을 기준으로 하여 칭찬하는 방법들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포인트에 하는 칭찬들 또한 행동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연상작용을 통해 이전 상황과 연결지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앞장서 걸을 때 보호자의 옆으로 오도록 유도하여 칭찬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면 줄을 당기지 않고 보호자 옆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섰다가 돌아왔다의 행동을 함께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장섰다가 돌아왔다의 행동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셈이겠죠. 깨물다가 멈추고 앉았을 때 칭찬한다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물다가 앉으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으로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문제 행동이 중단되는 시점에 중점을 두고 칭찬 포인트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통제 위주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상과 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해 체벌과 칭찬을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블로킹이나 줄을 채는 것과 같은 다양한 통제 기반의 교육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행동을 억눌러 놓고 행동을 멈추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칭찬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통제를 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칭찬으로서의 동기부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 칭찬의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긍정 강화 교육과 부적 강화 교육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효과를 증대시켰다기보다는 결국에는 통제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반려견의 심리 상태는 불안정하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학습을 통해 반려견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자제력을 키워나가려면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돈독한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는 칭찬만 하면 보호자를 우습게 봐서 서열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한다는 정보가 압도적인데요. 맞습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강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려견을 굴복시켜서 강한 존재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포감을 유발하여 이뤄낸 복종의 힘은 두려움을 느낄 때만 행동을 멈추게 하고 표현하지 않게 하며 억누르게 만듭니다. 이때 보호자는 훈육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려견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공포를 느껴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누군가가 함께 있지 않거나 그 대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포감으로 일궈낸 복종의 힘은 쉽게 무너져서 약하다고 느끼는 대상 혹은 나를 해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는 더욱더 격렬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호자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배워서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호자들은 더욱 강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서울수록 더욱 빠른 효과를 보이는 반려견을 보면서 더더욱 강력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타고난 기질에 따라 문제 행동 발생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견종이나 유전적 정보의 영향이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라는 동물은 보호자, 즉 리더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해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리더로서 평화롭게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정으로 보호자를 따르고 견고한 관계의 힘이 생겨납니다. 반려견에게 휘둘리는 보호자 또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늘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야 그 행동을 중단시키고 관심을 돌리고 회유하는 방법에만 몰두하는 동안 반려견은 점차 보호자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겁니다. 이 외에도 반려견이 놀아달라, 안아달라, 만져달라, 산책 나가자 작은 표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어주기 위해 애썼다면 반려견이 보호자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칭찬만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보호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행동 하나하나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관계가 뒤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반려견이 칭찬 신호를 듣지 못해서, 간식을 먹지 않아서, 클리커 소리를 너무 무서워해서 걱정하시는 보호자님들 답답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인데 긴장도와 흥분도가 높아지는 강렬한 자극들에 노출되거나 부족할 것 없는 호화로운 일상 속의 간식의 힘이 너무나 약하거나 클리커 소리조차 두려워할 만큼 나약하거나 이럴 때는 반려견이 이겨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에 보호자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초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기초교육은 보호자로부터 삶을 소개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기초교육을 통해 우리는 반려견에게 상황을 읽는 법, 생각을 하는 습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올바른 판단력, 보호자의 마음을 읽는 것, 올바른 관계 형성 등을 가장 낮은 난이도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실 간식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간식은 그저 교육을 도울 뿐인 거죠. 반려견 교육은 참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보호자들은 반려견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수이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칭찬이 통하지 않은 반려견은 없습니다. 반려견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반려인이 존재할 뿐이죠. 반려견의 짧은 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공부하는 현명한 반려인이 되시길 바랍니다.